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이 띄운 드론 속 카메라에는 남녀 10쌍의 신체 부위가 찍혀 있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사건을 알아봅니다. 네, 드론을 띄워서 일반 주민이 사는 아파트에서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건데요. 정준호 기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죠? 예, 일단 이 40대 남성은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한 혐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구속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에 자정부터 한 오전 3시 정도까지 예. 부산의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위아래로 계속해서 날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위아래로 반복해서 날다가 여러 집을 다 이렇게 들여다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목표물이라고 부르는 이 네. 어떤 아내가 보이겠다 싶으면 여기 고정해서 비행을 하면서 집 내부를 촬영을 한 겁니다. 이 드론에는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보니까 네. 이걸로 수십 배까지 뭐 확대 촬영을 하면서 내부의 어떤 성관계 장면이나 뭐 네. 이런 나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백성호 변호사, 네. 이 드론이 밖에서 날아다니면서 찍으면 피해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게 검거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이 드론이 고장나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네. 그랬으면 이 범행이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 굉장히 어찌 보면 그 드론이 고장났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고장나서 떨어진 네, 거예요. 새벽 3시쯤에 갑자기 저 드론이 쿵 하고 떨어집니다. 베란다로. 베란다로요? 네, 그럼 아파트 테라스예요. 그러니까 예. 쿵 소리가 새벽 3시에 나니까 예. 이제 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깼겠죠. 이게 이상하게 그렇겠죠. 뭔가 떨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112에 신고했는데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일단은 드론에 촬영된 불법 영상을 확인하고 이제 이들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네. 이 드론이 떨어졌으니까 촬영했던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수거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수거하러 오는 도중에 경찰이 있는 걸 보고 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사람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근 CCTV를 분석을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번 4일에 검거를 했는데 예. 어디서 찍은 거냐면요. 이 아파트 저쪽 아파트를 촬영하고 있으면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옥상에 드론을 조종을 올라가서. 했던 거고요. 어허. 그 당시에 이 촬영했던 사람 지인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준호 기자, 그러면 이 수거된 드론 속에서 예. 성관계 관련된 영상이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발견된 겁니까? 예, 지금까지 파악된 거, 경찰에서 밝힌 거는 남녀 10쌍 정도의 적나라한 어떤 신체가 드러나는 영상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10집에서 찍은 거네요. 예, 최소 10집으로 최소, 지금 보이는 예. 거고 뭐 추가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더 발견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하. 거기다가 이게 아파트 내부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내부가 굉장히 자세하게 찍혔다고 그러고 근데 이 남성은 난 드론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일부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아니, 백성호 변호사, 이게 말이 되나요? 잃어버린 드론이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찍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조종기는 당연히 이 범인들이 가지고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일단은 본인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이 수거해서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개 정도의 일단 뭐 성관계 등, 뭐 나체 같은 그런 동영상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경찰은 뭘 더 써야 될까요? 왜 찍었을까를 써야겠죠. 그렇죠. 목적을 밝혀야 그렇죠. 되겠죠. 일단 예. 경찰은 판매 목적으로 이 영상을 촬영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마 근데 그건 그랬겠죠.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정도의 대범한 범행을 이번에 처음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제 7일날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예. 여죄와 이 영상을 촬영한 목적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정말 어허. 황당한 건 이 영상을 촬영했던 사람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회사원이요. 네. 아니 정말 이거는 소름 끼치는 일인데요. 아파트에 사는 수많은 분들이 갑자기 드론이 나타나서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찍을 수 있다. 이것은 무척 좀 공포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불법 촬영에 드론을 이용하는 이런 교묘한 방법. 이번 사건은 특히 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취약점 노린 범행으로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가 좀 많이 있는데 예. 여기 특히 고층 아파트 창문 쪽에 인근에 고층 빌딩이 없고 뭐 인근에 높은 곳이 없다. 나를 들어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예. 좀 방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심하고 커튼을 안 치고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것을 노려서 네. 밖에서 이런 고층 아파트를 주로 노렸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장소도 아니고요. 바로 내 집 안에서 더구나 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고층이 높은 곳인데 이렇게 무방비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 피해자분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층 아파트는요. 네. 사실 생각보다 커튼하고 안 사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방심하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높은 데가 없으니까 보일 맞아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나 편하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 나의 생활이 고스란히 찍혔고 노출됐다. 그리고 이게 예. 판매까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사실 정치적 충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유사 범행이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뭐 드론 굉장히 이제 뭐 많이 보편화도 됐고요. 맞아요. 그리고 예. 드론 내 카메라 성능도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백 변호사, 이 네. 드론을 밤에 띄우는 거 불법 아닙니까? 사실 드론은 일출 후에 일몰 전까지만 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지금 밤늦은 새벽 3시에 쿵하고 떨어졌다고 했던 걸 보면 이것도 당연히 그 시간에 찍지 않았던 것이니까 예. 이건 항공안전법상 당연히 이제 위반이 되는 거고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해지기 때문에 일단 과태료는 수사기관에서 관해서 내리는 게 아니니까요. 지자체에 좀 통보한다고 합니다. 아하. 드론은 배달, 또 방역, 순찰, 감시, 측량, 심지어 실종자 찾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명의 이기이고 미래 기술이고요. 하지만 정준호 기자, 이런 예. 드론을 이용한 범죄도 대단히 다양해지고 있죠.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드론 수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만 21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12km 이하의 드론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이걸 샀는지 그리고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천공항에서는 불법 비행 드론 때문에 항공기 여러 대가 김포공항으로 긴급 회항하는 일이 있었고요. 예. 또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그 두오모 성당에서 한국인이 조종하던 드론이 그 성당에 충돌해서 약간 어허. 파손하는 일까지도 아이고. 생겼었습니다. 네. 백성훈 변호사 앞서서 이런 드론 이용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안티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 드론이 날아다니는 것을 탐지하고 수색하는 것. 이 안티 드론 기술이 이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저 드론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아, 저 그렇죠. 드론을 이용하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드론 실명 등록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물론 저 드론 자체를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이용하게 되면 그걸 빨리 찾아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찾아내고 처벌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제 기술이 변화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 법도 좀 빨리 따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